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충당부채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충당부채라는 것은 이제 부채의 일종인데요. 지출 시기와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요건이 있는데, 인식 요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과거 사건의 결과로서 현재 법적 또는 의무적 의무가 존재해야 돼요. 법적인 의무, 의무적 의무. 의제되는 의무가 존재됩니다. 이건 법적으로 변경되어 있는 거고, 이거는 공포했거나 약속한 것들, 의무가 존재해야 되고요. 자동차 팔고 나서 우리는 2년까지 무상해주겠다. 이런 게 약속하지 않습니까? 당해 의무 결과로 해서 경제적 효익이 유치될 가능성이 높아야 돼요. 돈이 나가야 되는 거죠. 이런 의무를 이행하기 위해서 돈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야 되는 거예요. 가능성이 높아야 된다. probably. 네. probable 해야 된다. probable. 높아야 된다. 10중 8구 이런 식 있잖아요. 꼭 높아야 된다. 그다음에 당해 의무 이행에 소요되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어야 돼요. 얼마 정도 비용이 발생할 수 있겠다. 그래야 부채 설정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 세 가지 요건. 과거의 사건 결과로 현재 법적 의무적 의무가 존재되고, 이를 이행하기 위해서는 경제적 효익, 돈이 나갈 유출 가능성이 높아야 되고, 얼마가 소요되는지 금액을 신뢰성 추정할 수 있어야 된다. 이 세 가지 요거 추정하면 충당부채를 설정해야 된다 얘기입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종류가 여러 가지 있는데 한번 보도록 할게요. 가장 흔한 게, 우리 자동차 판매하고 나서 2년 무상수리 약속하잖아요. 그럼 나중에 우리 고객이 수리하러 올 거 아닙니까? 고장나가지고. 그러면 비용 발생하는 거잖아요. 근데 얼마 정도 나갈 게 추정이 돼요. 가격 일치 보니까. 그래서 이걸 충당부채, 제품 보증 충당부채 설정하라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또 복구 충당부채. 주에서 설치하면 토지를 많이 훼손시키잖아요. 지하에 탱크 만들어 놨는데 나중에 끝날 때 이거 원상 보수해라. 그러면 그 금액을 미래에 내용에서 정리하면서 원상 복구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그러면 의무가 존재하고 그 의무 이하는 돈이 나가잖아요. 또 얼마 정도 들어갈까 추정할 수 있어. 그러면 복구 충당부채 설정하라는 거예요. 근데 미래에 돈이 나가는 거니까, 미래 지출원가니까 현재가 하고 미래 금액이 달라요. 그러면 아까 우리 사채 설명하는 것처럼 미래를 가치를 현재로 환산시켜야 돼요. 그래서 현재 가치만큼만 시도원가에, 그러니까 그 부채로 설정하라는 거예요. 충당부채로. 그럼 차익은 뭐냐? 차익은 매년 이자 비용을 계산해라. 그래서 우리 유형자산 시도원가 결정할 때 복구 원가 비용이 예상되면 복구 원가 비용의 미래 현재 가치를 해당 자산 원가에 가산하라고 그랬죠. 취득원가에 가산하라고 그랬죠. 가산하고 매년 감가상각을 해라 말씀드렸죠. 그렇죠. 그래서 현재 가치 할인차금이라는 게 있죠. 현재 가치 할인차금. 이런 경우는 미래 가치하고 현재 가치 차이를 매년 금융비로 인식해서 해야 된다. 할인할 때 뭘 쓰느냐? 통상적으로 일반적으로 복구가 일어날 시점, 그러니까 얼마 정도, 현재부터 10년짜리다. 10년 이후에 복구가 일어날 수 있다. 그러면 10년짜리 국고채 금리를 사용해서 할인율을 적용합니다. 우리 사채 설명할 때도 보시게 되면 현재 가치 할인하잖아요. 그래서 차액은 현재 가치 할인 차금인데 이걸 갖다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해라. 그리고 이 현재 가치를 해당 자산 취득원가 가산해서 매년 감가상각도 해라. 이게 복구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복구 비용을 이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요. 퇴직금 충당부채는 퇴직금 충당부채 제가 설명했으니까 그거 보시면 될 것 같고, 하자보수 충당부채는 건설공사하고 나서 하자보수 비용 발생하잖아요. 하자무가 있고 하자 보수하려면 비용 나가잖아요. 또 비용 추정할 수 있잖아요. 그것도 추정해서 충당부채를 설정해라. 이게 하자보수 충당부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는 이런 요건들이 갖추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일상에서 쉽게 접할 수 있는 것들이죠. 자동차 판매하고 건설공학, 아파트, 하자보수 이런 것들이 다 우리 건설사 입장하고 자동차 판매사에서는 충당부채로 설정을 해야 되는 사항들이다. 그 정도 개념을 아시고, 시험 문제에 가끔 이 요건이 나옵니다. 이 세 가지 요건을. 이런 것들이 충당부채에 대한 설명을 틀린 것은 지출 시기, 금액이 불확실한 부채이고
과거 사건의 결과로 현재 또는 법적, 의무가 존재한다. 유출 가능성이 높다. 경제 효력에 유출 가능성이 높다. 금액의 신뢰성이 추정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객관 지점으로 좀 종종 나옵니다. 그래서 개념 정도로 아시고 가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이 부분에 약간 예제를 들어 설명 좀 드릴게요. 이게 이제 복구 원가 비용, 복구 비용 들어가는 거죠. X1년 1월 주유소를 토지 매입했어요. 주유소를 하면서 토지에 매입해가지고 주유업을 시작했어요. 근데 지하에 저장 탱크를 설치했어요. 그래서 5,000원의 현금이 나갔어요. 주유소를 운영하면서. 근데 10년 후에 원상복구 비용이 1,500원 발생할 거 예상이 된대요. 이게 이제 저장 탱크가 구축으로 되겠죠? 감가상각 정액법을 하고 잔존가치는 없대요. 근데 10년이니까 10년에 원상복구 보니까 10년에 국고채 금리가 5%래요. 5% 현재 가치는 보니까 0.6139예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저장 탱크 비용 5,000원 발생했죠. 5,000원 있고요. 제가 이 복구 비용 현재 가치를 시도원가에 가산하라고 했죠. 1,500원 현재 가치 환산하니까 920원이에요. 920원. 그래서 5,920원이 구축물 원가가 되는 거고요. 현금 5,000원 나왔고 미래 복구 비용 현재 가치를 충당 부채로 설정하라고 그랬죠. 그래서 920원이 복구 충당비 설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복구 비용 현재 가치를 취득원가에 가산해라 하는 게 우리 자산 취득원가에서 설명드렸고요. 기말에 보니까 이 복구 비용도 취득원가에 가산했으니까 감가상각 같이 해야 되겠죠. 감가상각을 보니까 여기 10년 여기요. 10년이에요. 10년. 정액법. 그러니까 잔존가치 없어요. 이게 5,920원. 이거 5,920원. 복구 구축물을 10년 동안 감가상각하게 되겠죠. 복구 비용 포함해서. 그래서 10년 하면 590원. 감가상각비 감가상각 2개. 그리고 이 충당 부채를 하고 실제 지급액 얼마였어요? 1,500원. 이 차액 580원은 이자 비용으로 인식하라는 거예요. 현재 가치 할인 자금이니까. 그래서 10년 동안 인식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5% 이자로 해서 이 920원을 5% 때려서 이게 46원 이자 비용 계산하고 복구 충당 부채 46원. 분계 거꾸로 됐네요. 복구 충당 부채 죄송합니다. 충당 부채 46. 아니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맞군요.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이자 비용 46 계산하고 나서 충당 부채 늘려주는 거예요. 늘려주는 거. 그래서 충당 부채 얼마 된다? 나중에 10년에 1,500이 되게 하면 되는 거예요. 1,500이. 우리 사채 할인 발행차가 똑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그렇죠? 그렇죠? 똑같은 개념입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이루어진다. 그래서 이거는 개념 정도만 아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뭐 시험 문제에 이걸 계산해라 이렇게 회계 처리하라는 문제는 거의 나오진 않을 것 같고요. 개념 정도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보겠습니다. X1년 자동차 판매에 대해서 2000 이후 보증 비용이 지출할 예상이 돼요. 금액이 10,000원으로 추정되고 추정됐대요. 2000X2년 이후에 보증비 10,000원. 그러면 10,000원 충당부채 설정해야 될 거 아닙니까? 제품 보증비 차변 10,000원. 제품 충당부채 10,000원 설정했어요. 근데 2020년 가니까 실제 보증비용이 3,000원 발생했어요. 그럼 3,000원 현금 나갔죠? 그러면 이제 10,000원 중에서 3,000원이 발생해서 3,000원 빼줘야 되겠죠? 이 의무가 사라졌으니까. 그러면 충당부채 3,000원 빼주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런 회계처리 이루어진다. 그래서 충당부채 이런 개념으로 여러분들이 아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하고 우리가 이제 우발 채무가 있는데 이거 헷갈릴 수가 있어요. 헷갈려. 그래서 한번 제가 정리를 했어요. 이거는 시험 문제에 이제 종종 이런 문제 나옵니다. 충당부채는 인식했을 때 부채로 인식하는 거예요. 부채로. 그렇죠? 금액을 추정할 수 있잖아요. 발생 가능성이 높잖아요. 경제 유출할 가능성이 높고 과거의 사건으로 의무가 발생하는 거잖아요. 이게 충당부채를 부채로 인식하고요. 우발부채는 부채로 기록 안 해요. 주소번호 공시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소송이 지금 진행 중에 있는데, 이거 진행 중에 있다. 이길지 질지는 몰라요. 지면은 엄청난
피해가 올 수 있죠. 그래서 주석으로만 공시하고 금액도 모르니까 부채 인식하지 않습니다. 발생 가능성. 우발 부채는 아주 영어로 프라버블이라 프라버블. 발생률 매우 높은 거예요. 10중 8구 뭐 이런 식으로 10중 8구. 근데 우발 부채는 낮거나 불확실해요. 낮고 또 알 수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네. 금액 추정. 우발 부채는 신뢰성의 금액을 추정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부채를 계산할 수 있어요. 근데 충당 부채는 금액을 신뢰성 있게 추정할 수 있으니까 부채를 계산하는데 우발 부채는 추정하기 어려워요. 그러니까는 부채를 계산할 수 없죠. 추정이 어렵다. 종류는 앞에 설명드린 것처럼 제품 보증 충당 부채, 복구 충당 부채, 하자 보증 충당 부채 이런 것들이 있어요. 근데 우발 부채는 지급 보증했는데 채무자가 보증 서준 사람이 갚을 수 있고 못 갚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알 수가 없어요. 계류 소송. 이게 소송이 이길지 질지 몰라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발 부채로만 인식을 하고 충당 부채 기록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발 채무는 현재 시점 빚이 아니지만 상황이 꼬이면 갚을 수 있는 돈이에요. 채무자가 돈하고 톡했다. 그러면 내가 보증했으니까 갚아야 되는 거고, 재수없어서 소송 졌네. 그러면 갚아야 되는 거죠. 그래서 상황이 꼬이면 현재 시점 빚은 아니지만 상황이 꼬이면 갚아야 할 수 있는 돈이 우발 채무다. 그래서 우리가 부채로 기록은 안 하지만 재무제표의 주석을 공시해서 우리 재무제표 이용자에게 알고 있어라. 제공을 해야 된다. 이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충당부채, 우발부채 좀 비교해서 설명드렸으니까 이걸 알고 계시면 수험생들은 많은 좀 도움이 될 겁니다. 또 오늘은 충당부채와 우발부채에 대해서 설명드렸습니다. 오늘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